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이민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6개의 스윙 스테이트,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스윙이죠. 네바다, 조지아, 아리조나,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 6개 주 중에서 위스콘신 외의 5개 주 모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CNN의 설문조사에서도 49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공화당에는 8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3번이나 진행된 후보들 간의 주제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선되면 보복 정치를 하겠다고 아예 내놓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보면 점잖고 교과서의 한 줄과 같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인권, 세금 개혁, 사회보장제도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목표들을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트럼프의 보복 선언은 원색적이고 극단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트럼프의 선 넘는 공약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1000명이 넘는 트럼프의 극우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패배에 불복해서 무장을 하고 의회에 난입을 해서 경찰들을 공격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무력행위 참가자들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죄상이 무거운 자들은 선동, 음모 등의 죄목으로 22년까지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이들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국제적으로도 트럼프는 거친 행보를 예고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거의 2년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단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러시아에 손을 들어주는 결말이 될 확률이 높겠죠. 심지어 회원국들의 안보와 북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를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에 설립된 이래에 73년간 역할을 해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존재 목적도 본인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과격한 선거 공약들을 전방에 내걸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방장관은 만약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미국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혹시 딥스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위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그림자 정부 또는 국가 속의 또 다른 국가, 이런 개념이에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죠. 트럼프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세력을 연방정부 내에서 최고 레벨의 재력가들과 결탁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은밀한 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로 당선된 정부 인사들의 정책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와해시키고 그 자리를 자신에 대한 충성파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 정책이 캠페인의 아젠다라는 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지난 10월 25일 공화당 하원 대변인으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은 WASP, 풀어서 말하면 화이트, 앵글로삭슨, 프로테스턴트, 즉 백인 기독교로 대표되는 미국의 극우 세력의 인물입니다.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면 미국의 전반적 정책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마음대로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낙태권, 성소수자들의 권리 등을 포함한 인권 문제, 교육에 대한 지원, 환경보호 등의 이슈는 진보보다는 후퇴하는 행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정책은 어떨까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이민정책이 반이민 정서를 강력하게 반영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대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기보다 오히려 전 재임 기간보다 더 과격하고 더 극단적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서를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는 상징이 바로 멕시코 국경이죠. 그는 멕시코 국경 장벽을 더 길고 높게 쌓고 국외에 주둔하는 미군 등 일부 병력과 연방 마약 수사대, 거기다 FBI 인력까지 이민 단속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들의 침략을 막고 불법 이민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불법 이민자 수색과 추방을 진행할 것이며, 반미 혹은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법적 거주자나 학생의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서슴없이 그 신분을 박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계획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시행했던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1954년의 오퍼레이션 웻백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웻백 추방 시책으로 인하여 130만 명가량의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즉각 추방되었습니다. 당시에 국방수비대 군인들이 마구 다니면서 멕시코계 이민자들을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체포하여 끌어갔는데요. 그 수가 100만이 넘었고 이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버스나 비행기 등에 강제 수송되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멕시코의 변방 지역에 갔다가 버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탑 이민 행정을 맡았던 앤젤라 켈리는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이 이민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속지주의 시민권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원칙은 미국 건국 이래 유지되어 왔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당당히 법적 정당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미국 시민권과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전반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지만 EB5 투자이민의 경우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2017년 CNN과 같은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가족 사업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전 백악관 고문 제라드 쿠슈너는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트럼프 베이 스트리트 프로젝트를 건설하는데 그 건설 자금의 4분의 1인 5천만 달러를 EB5 자금으로 투달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온이라는 트럼프 호텔 브랜드의 달라스 프로젝트도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EB5 투자 이민 제도를 성과에 기초한 이민 제도, 즉 Merit Based Immigration 중 하나로 규정하고 미국은 미국의 재능이나 자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이민만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특히 초반에 많은 행정상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려진 다수의 행정명령들이 법원의 제지를 받아 무산되기도 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이민 정책들은 시행적 면으로나 법률적 면으로 많은 반대와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남은 11개월 동안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셀레나 이민은 고객의 안전한 이민을 위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이민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